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석 K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원장 김문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시다 보니까 미끄러운 부분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평소랑 같이 걸으시다가 임지를 잘 못하고 계시다가 미끄러지면서 크게 다치셔서 오는 환자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낙상이 무서운 이유가 단순 타박상으로 끝나면 되게 다행인데 아무래도 이제 척추뼈의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무서운 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압박골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척추체, 즉 앞에 이제 그 본체가 골절이 되는 것 중에 크게 네 가지 종류 중에서 그 위, 아래 한쪽 면이 골절이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신경관 쪽으로 침범이 없는 단순 골절을 말하게 되고, 오늘은 이 단순 압박골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외상으로 인해서 많이들 오시게 되고요. 간혹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응급실로 오시게 됐을 때 외상력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피검사 등 다른 전신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보게 되고, 그 중에서 감염으로 인해서 압박골절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다른 전신의 허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종양, 즉 암이 이제 있는 경우에 뼈 쪽으로 전이가 되면서 뼈가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외상이 없더라도 조금 무리를 했다 하는 경우에도 갑자기 압박골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골다공증이 사실 외상으로 인한 압박골절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고, 골다공증, 즉 골밀도가 굉장히 낮은 환자들, 뼈가 좀 푸석푸석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같은 충격을 받아도 골밀도가 높고 골다공증이 아니신 분들에 비해서 골절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과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호르몬 이제 문제로 인해서 사실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이 좀 흔히 오시게 되고, 흔히 이제 할머님 환자분들이 주로 이제 압박골절로 많이 오시게 되는데, 제가 임상에서 느꼈을 때는 대략 한 1대2 정도까지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2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시고 1이 나이 드신 남성분들입니다. 합병증이라기보다 압박골절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에 압박골절, 즉 신경관 쪽으로 침범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시술을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는데요. 이유는 이제 시멘트를 굳힘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골절의 진행을 막고자 하는 이유가 있고, 골절이 진행이 돼서 신경관 공간으로 침범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환자분들께서 척수라고 알고 있는 우리 신경 쪽으로 압박이 이루어지면서 저림, 마비 등 신경학적 증상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단순 압박골절로 인해서 이제 시멘트 시술로 치료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수술, 즉 척추 고정술 등으로 큰 수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기에 막는 것을 환자분들에게 대부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압박골절이 일어난 뼈 같은 경우에 골절이 이미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추가적인 외상만으로도 더 주저앉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척추 공간이 상당히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뒤쪽에 신경관 공간으로 침범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즉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같은 경우에 바늘을 통해서 척추체 쪽으로 시멘트를 주입을 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골밀도가 낮아져 있는 뼈 안쪽으로 시멘트가 대신함으로써 추가적인 골절을 막는 시술이고, 뼈를 따라서 신경을 피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관을 넣게 되고, 뼈가 부족한 부분에 시멘트를 대신 채워 넣음으로써 이제 시멘트가 굳게 되면 추가적인 이제 압박골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조기에 시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허리 통증이 주된 건데, 그냥 일반 요통과 다른 점은 움직이실 때 좀 통증이 심하게 오게 됩니다. 즉 뭐 앉았다 일어나거나 누워 있다가 이제 앉으실 때, 즉 자세 변경을 할 때 좀 통증이 심해지는데, 이유는 평소처럼 뼈들이 단단하게 이제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유지를 해주고 있던 뼈 중에 하나가 골절이 되면서 푸석푸석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으로 인해서 중력 등의 작용으로 인해서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압박골절이 무서운 이유는 이제 초기에 잘 처치를 하게 되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압박골절이 진행되면서 신경관 쪽으로 뼈 조각이 침범을 할 경우, 즉 신경을 누를 경우에 이로 인해서 하지, 마비나 하지 쪽의 저림 등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측만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사실 압박골절로 인해서 측만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진 않고요.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옆으로 이제 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압박골절보다는 초기에 이제 그 환자 자세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특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급실로 오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외상의 병력이 사실 뭐 대부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또 환자분들을 볼 때 응급실에서 볼 때 주저앉으시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떨어지시거나 한 외상 병력이 명확한 경우에는 우선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정상적인 척추체보다 조금 주저앉아 보이는 압박골절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는 보통은 MRI 촬영을 권고를 드립니다. MRI 촬영을 권고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MRI 같은 경우에 급성 압박골절인지 아닌지의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번에 넘어진 게 맞긴 하지만 이전에도 수차례 넘어졌던 환자분들도 꽤 있으시고, 이전에 넘어진 뒤로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이전에 압박골절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주저앉은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제 뼈가 그 상태로 굳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외상이 발생했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도 이게 예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발생한 압박골절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MRI 상에서 STIR이라는 이미지 컷이 있는데, 그 이미지 상에서 다른 뼈들과 달리 흰색으로 보일 경우에 이번에 생긴 급성 압박골절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MRI를 찍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골절이 신경관 쪽으로 침범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을 통해서 단순히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만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경관으로 침범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보통 MRI 촬영을 권고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순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완전히 누운 상태로 뼈에 중력을 가하지 않는, 즉 추가적인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인데요. 근데 2주에서 4주 정도 누워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누워서 식사도 해결을 하셔야 되고 누워서 대소변도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압박골절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주로 오시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누워서 2주에서 4주 정도 생활을 하시게 되면 식사가 기도로 넘어가시게 되면 흡인성 폐렴, 그리고 오래 누워 계시고 대소변을 누워서 해결을 하시다 보면 욕창 등 추가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환자분 및 보호자분께 꼭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치료 방법이 앞서 말씀드렸던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이게 되고요. 저는 보통 이 두 가지 중에서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치료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뼈가 골절이 뒤쪽 신경 쪽으로 이제 신경관 공간으로 압박이 있을 경우, 그리고 실제로 신경학적으로 환자가 신경이 눌리면서 마비 혹은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있으실 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나사를 이용해서 뼈를 고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이미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 상태이고 뼈가 이제 그만큼 많이 주저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주저앉게 되면 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서 주변에 골절이 된 뼈 위아래 뼈들을 이용해서 더 이상 주저앉지 않도록, 즉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미 신경 손상이 오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상된 뼈, 골절이 된 뼈에 시멘트 시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신경이 눌려져 있는 부위를 파악을 해서 뒤쪽으로 감압술도 같이 시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과 이제 나사 고정술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시술을 하는 시간일 텐데요.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국소마 치료도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30분 이내에 이제 시술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압박골절이 한 부위일 경우이고요. 척추체 고정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대부분 만약 시행을 하게 되면 전신마취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3번 뼈가 부러졌다고 하면 위아래 한두 레벨 정도 더 같이 고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3배, 4배 이상 뛰게 됩니다. 사실 압박골절이 예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날씨도 굉장히 우리나라 많이 추워지고 빙판길도 많아지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출을 안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미끄러지지 마세요 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그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이제 어르신들, 즉 보행이 조금 평소 때도 어려우셨던 분들은 꼭 그 외출을 하실 때
옆에 도와주실 수 있는 동행자분이 같이 계시면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 65세 이상,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나라에서 검사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해당 연령이신 분들께서는 미리 골다공증 검사를 받으셔서 본인이 골다공증이라고 하시면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뭐 약이든 아니면 식이요법이든 좀 평소 때 미리 진행을 해주시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흔히 알려진 음식들이 이제 칼슘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이고, 뭐 멸치나 우유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고요. 단백질류도 많이 섭취를 해주시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뭐 고기나 이런 그 생선이나 육류나 어류 같은 게 섭취가 힘드시면 식물성 단백질, 두부 같은 것도 많이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라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빙판길도 그렇고 눈이 얼면서 미끄러운 길이 되게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저도 응급실에 낙상하셔서 오신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빙판길 항상 주의하시고, 미끄러지거나 이제 다치셔서 이제 허리 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근처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꼭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고, 만약에 실제로 추가적으로 처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